안녕하세요, 불개미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원, 최소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가장 쓰기 좋은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은 볼린저 밴드 매매를 아무 자리에서나 1분봉을 보고 과매수 구간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를 할 때 1분봉에서 무턱대고 아무 자리에서나 과매수, 과매도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원웨이 패턴에 당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가장 쓰기 쉬운, 가장 잘 맞는 해외 선물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 딱 두 개예요. 볼린저 밴드와 기간 구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정값은 기간은 20, 데비에이션은 2.0으로 사용하시는 값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1분봉이 아닌 저는 30분봉을 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의 확장과 그리고 수축이 일어날 때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이탈했는가의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봉이기 때문이에요. 15분봉은 조금 빠르고 1시간 봉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저는 30분봉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간 구분선은 말 그대로 1단위 프레임을 구분을 해준 거예요. 기간 구분선은 차트의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속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성 창에서 기간 구분선 보이기에 체크를 해주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0분봉을 활용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어떻게 되느냐? 사용 방법은 볼린저 밴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볼린저 밴드가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와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수축과 확장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23시간이라는 시간을 30분봉으로 나누면 총 하루 46개의 캔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본장 거래 시간인 10시 반 이후 시간대와 이전 시간대로 거래량이 많고 적고가 나눠지겠죠?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거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즉, 거래량이 많은 자리에서는 확장이 일어났을 때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는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단선, 하단선 매매가 잘 맞는 편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기간 구분선상 나스닥 증시가 개장하고 한 3,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간대와 이런 자리는 거래량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단선에 닿았을 때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하단선에 닿았을 땐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자리, 그리고 아직 상단선, 하단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과열인지 아니면은 과대 낙폭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쭉 관망을 하다가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중심선 이탈을 보고 매도 포지션을 선정을 하고 다시 하단선에서 포지션을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여기서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밀려난다 혹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30분봉상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상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일과 같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가 30분봉상 하단선에 이렇게 도달을 하고 반등을 했을 때 이러한 자리,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자리가 총 4번 정도 확인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나스닥 본장 거래 시간인 10시 30분 정도가 되면 캔들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본장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30분 봉상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는 거래량이 많은 자리에서는 상단선을 뚫고 돌파했을 때 그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다른 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프리장에서는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매수 포지션, 반대로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나스닥 본장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자리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밴드 범위를 이탈했을 때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 거세지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하락, 반대로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상승, 그리고 본장대로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기에서는 이 추세가 쭉 이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30분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에 1분봉에서 우리가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나 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 같이 빈번하게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하는 자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분봉에서 볼린저 밴드만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모든 지표들은 웬만하면은 분봉, 1분봉과 같은 차트들보다는 일봉, 주봉에서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만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차트의 프레임을 좀 더 넓게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매매법은 정말 볼린저 밴드를 정석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타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다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지표 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초소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개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